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경매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뿐만 아니라 또 숨은 로또라고 불리는 조합원 경매까지 그 온기가 퍼지고 있다고 하죠. 네,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보류지 입찰. 그리고 또 지금 눈여겨볼 경매 유망 지역까지 이영욱 대표님 모시고 한번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매 시장 동향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문제 대출 규제 좀 완화되고 있고 네. 또 금리도 인하됐고 해서 부동산 시장 활기를 띈다. 뭐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네, 경매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 2023년 네. 6월 중순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예. 네. 작년 말까지 분위기하고 올해 초하고 분위기가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도 심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심리. 심리에는 우리 수요와 공급이 또 네.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어차피 가격은 수요 공급이니까요. 근데 작년까지는 매수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물량도 없고 매수세도 없었지만 작년 지나오면서 올해 1월, 2월 되면서 서울에 있는 중심 지역들, 예를 들자면 뭐 강남 3구라든지 그렇죠? 또는 강남권하고 개발 호재나 교통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 위주로 입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화면상 잠깐 보면 서울 아파트라고 하면 사실 그 평균적으로만 지금 지표가 일단 나와 있지만 25개구가 있어요. 25개 구간, 예. 강남 3구 포함해서 제일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낙찰가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 금액 대비해서 실제로 낙찰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아하, 예.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을 10억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지금 76%, 78% 그랬죠. 그러면 네. 7억 6천, 7억 8천 정도에 낙찰되던 게 최근에 보면 서울 아파트 기준 8억 1천입니다. 네. 그렇죠? 약 2억 정도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낙찰률은 전체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매물에서 낙찰이 되는 그달 낙찰이 되는 퍼센테이지를 말하는데 지금 근래에 약 4분의 1 정도가 낙찰이 되고 있죠.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법원에도. 5월 들면서 분위기 많이 그렇죠. 달라졌네요. 1월 달부터 지금 꾸준히 네.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고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찰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1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 건당. 예. 그리고 서울 전체 아파트로 본다면 한 8명 정도. 그러니까 이전보다 많이 살아난 그런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분양가 상승도 있고 또 집값 반등 기대까지 겹쳐지면서 고가에 이제 낙찰되는 매물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 그 개포자의 펜트하우스가 70억 원에 낙찰됐다고 네네네.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일반 경매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네네네.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보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보류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보류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제공을 하고 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 조합원 수가 변경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또는 소송 등에 대비해서 남겨둔 그런 아파트들을 이제 보류지라고 하는데 예. 이런 이제 아파트를 더 이상 이제 보류할 필요가 없을 때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예. 우리가 지금 보통 하는 법원에서 뭐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하는 그런 경매가 아니라 경쟁 매매를 하기 때문에 경매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조합에서 그 남은 물량에 대해서 경쟁 매매로 진행이 되는 게 바로 보류지 경매인데 시장이 안 좋고 수요도 적고 심리가 꺾여 있다 보니까 보류지조차도 입찰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적었고 가격 대비 메리트를 조금 더 찾았다가 최근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나다 보니까 예. 보류지 경매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가보다는 좀 할인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보다시피 하나 지금 예를 한번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그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 파크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일반 경매랑 좀 다릅니다. 매각 공고라고 하는 게 경매 법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사업 개요가 나오고 시행자는 여기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최저 입찰가 마치 경매처럼 최저 입찰가 8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 분양가에 비하면 지금 서대문구라고 하면 서울의 도심권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점점 이런 보류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지금 최근에 그래서 보류지 매각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마치 뭡니까 열차나 비행기에 네. 예비로 좌석 남겨놨다가 네네. 네, 그렇게도 좀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일반 경매하고 달리 이제 조합에서 진행하던 거니까 네. 이걸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럼 공고나 내용을 어디서 네. 찾습니까? 사실 이제 보류지에 네.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공부를 조금 했거나 또는 청약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분양권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이런 분들일 텐데 아직은 낯설기는 하는데요. 이제 조합에서 그 아까 나왔던 것 같은 매각 공고를 올리는데 우리 참 지금은 빅데이터도 잘 됐지만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정비사업 정보 몽땅 말 그대로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정보를 몽땅 모은 건데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요 예전에는 클린업이라고 했어요. 클린업 사이트. 근데 정비 사업 정보 몽땅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매번 이제 개편을 좀 하게 되는데 저 위에 빨간 박스로 알림 마당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죠. 저 알림 마당을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메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조합 입찰 공고가 있어요. 일반 경매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공고를 올리는 거고 저거는 조합에서 올리는 건데 그 내용들이 정보들이 정보 몽땅에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서울시의 보류지들이 뭐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류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강남 재건축을 포함해서 서울 시내의 재개발 재건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런 물건들도 우리가 서울시 25개구, 뭐 마포든, 은평, 서대문, 그렇죠? 뭐 중랑구 다 포함해서 모든 물건들을 재개발 재건축을 다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단계까지.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유용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1, 2주 간격으로도 보시면 좀 많은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또 이 보류지에 관심 가질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은데 장단점을 좀 짚어봐야겠네요. 네, 아직은 좀 많이 모르실 텐데 이게 일반 경매는 아닌 거고 그렇다고 또 조합원 분양도 아닌 거고 그래서 보류지 경매를 우리가 일반 분양이든 청약이든 또는 경매든 같이 한번 대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상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몇 가지를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분양할 때 청약 통장 지금 다들 가지고 계시죠? 청약 통장도 해지를 한다는 뉴스가 작년, 재작년에 많았습니다. 심리가 꺾여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청약 통장에 대한 그 필요성을 많이 갖고 가게 되죠. 그래서 청약 통장 해지하는 거 아니고 청약 통장으로 대출도 되니까 이제 남겨두시고 그런데 이 보류지 경매는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어요. 남아있는 물량을 소화시켜야 되는 거고 19세 이상이면 누구든 가능한 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아까 제가 약간 왜냐하면 아까 서대문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지금 8억으로 했잖아요. 서울시 아파트. 지금 서울 일반 평으로 기준으로 강남권은 한 17억 정도까지 돌파를 했었었고 그 가장 신고가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강북권에서는 한 11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 금액 보류지 금액 약간 할인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그 청약할 때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파트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 보류지 금액은 거의 다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입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축 아파트에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동호수 추첨을 안 하고 바로 지금 지정을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서대문 공고도 동호수가 지정돼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한테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그 청약에 비해서 로얄동, 로얄층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전매 금지가 없다는 거. 사고 파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에 지금 작은 글씨로 뭐 갭 투자 썼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실입주를 안 해도 된다니까. 그렇죠? 투자로도 판단이 좀 가능한 건데 대신 단점들도 좀 몇 가지가 있죠. 시장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인근 시세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보류지 경매라고 했을 때 이게 꼭 시세보다 훨씬 싸다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야 되고 중도금, 잔금 대출이 어렵다. 그런 부분도 캐시를 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 좀 되어 있고 옵션 변경이 좀 불가능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 보류주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출이 어렵다고요? 네, 중도금과 잔금 일반 청약일 경우에 보통 중도금 대출 받고 잔금 대출 받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강화가 됐을 때는 그런 게 규제가 있긴 했다만. 이 지금 보류지 경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서 4달 사이에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잔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거주 안 하고 전세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 잔금할 때 전세를 맞추는 그렇게 우리가 또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 경매 시장 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역전세 우려는 네네. 여전하고요. 네네. 또 물량도 또 증가하고 경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경매를 통해서 뭘 또 노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접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경매 시장은 어쨌든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제 가치 투자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한 2년 동안에 깡통 전세, 역전세가 정말 많이 언급이 됐었고 심지어 최근 뉴스에 의하면 뭐 역전세 우려가 되는 게 50%가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조금 좀 민감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역전세 또는 깡통 전세라고 했을 때는 다세대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깡통 전세, 역전세가 나와요.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역전세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쉽게 네. 얘기를 한다면 2022년 6월 달에 2년 전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전세 계약을 5억에 했는데 그분은 딱 2년만 살고 예를 들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해요. 그럼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2년이 지난 2023년 6월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전세가가 4억이에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대차를 맞춰도 1억을 더 그렇죠. 주셔야 되죠. 예. 이런 부담 때문에 이제 역전세가 위험한 거고 네. 임차인은 그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적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역전세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위험성은 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는 역전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일단 적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화면상에 아까 잠깐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화곡 푸르지오 프린트 된 내용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그래프 나온 거 보면은 우리 6월 달에 이제 눈에 띈 매물이라고 해서 예. 화곡 푸르지오 매물 그 사건이 있는데 202 타경 385번 사건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올 거예요. 네네, 예.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화곡동 하면은 그 예전에 있는 화곡동이 아닙니다. 지금 네. 화곡동은 다른 데고 1, 2인 가구도 많고 워낙에 그 수요들이 많은 데가 이제 화곡동이긴 한데 화곡동의 유명한 대명사가 또 다세대 빌라예요. 엄청난 빌라가 화곡동에 있거든요. 많았죠. 마치 인천처럼. 그래서 네. 그 갭투자 빌라의 성지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아파트죠. 네. 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장산역 근처에 있고 뭐 우장산 아이파크라든지 강서 힐스테이트라든지 이렇게 3대장 중에 하나 있는 아파트이면서 우리 월드컵 때 입주한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62평형입니다. 네. 대형 평수예요. 예.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감정가 기준으로 한 14억 7천 정도가 나왔어요. 예. 대형 평수니까.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낙찰된 게 11억 2천에 낙찰됐습니다. 예, 그럼 감정가 대비 지금 한 3억 정도 이상이 썼는데 지금 일반 시장에서 저 매물을 취득을 하려면 최소 1층이 13억 8천부터 나와 있어요. 그리고 14억, 15억, 16억 해서 17, 18억까지 매물이 나와 있어요. 네네. 같은 평수가. 네. 근데 그런 매물들을 지금 약간 저층이긴 하지만 11억 2천이면 아까 1층 매물에 비해서도 지금 거의 한 3억 정도가 그러네요. 훨씬 더 저렴한 상태이죠. 이게 예. 이제 일반 지금 현재 상태. 왜냐면 지금 매각기일이 6월 7일이잖아요. 얼마 전이었네요. 그렇죠? 예. 예. 이런 게 일반적인 서울 아파트 아까 얘기했던 지금이 이 서울 아파트 저평가 내지 다시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재건축 포함한 이런 시장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역전세 빌라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예를 한번 볼게요. 아까 그 깡통 전세 위험 가구하고 역전세 위험 가구 그래프 나와 있는 거 같이 네. 한번 볼게요. 같이 네네. 한번. 그러면 네. 지금 역전세는 보증금이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깡통 전세랑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깡통 전세는 보통 우리가 집주인들이 빌라를 사든 또는 아파트를 사든 일단은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순위 대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일단 대출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경매 물건에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출금이 5억, 임대차 보증금이 3억, 근데 시세는 10억. 네. 그러면 그 임차인이 편안해 보입니까? 조금 불안해 보입니까? 집주인의 대출이 5억. 네네. 갑자기 좀 불안하죠. 당황하셨습니까? 불안하죠. 5억 그리고 5억? 예, 임대차 보증금이 5억. 네. 그리고 선순위 대출금이 5억. 5억. 그리고 임차인이 3억을 네. 보증금을 줬어요. 네. 근데 그 빌라든 아파트가 10억이에요. 네. 그 임차인 입장에서 자기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약간 어떤 불안하죠. 가능성,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게 예. 왜 불안하냐면 아니 어차피 집주인이 그거 팔면 되잖아요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채권자들이 더 있고 누군가에 의해 경매가 들어간다면 왜냐하면
은행하고 임차인 말고도 또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가압류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는데 아까 보니까 감정가 대비 서울 아파트가 80%라고 그랬죠. 낙찰가율이. 네. 그러면 10억짜리가 8억 낙찰되는 거예요. 예. 근데 70%면 7억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증금 1억 정도는 까이게 되는 못 거죠.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깡통 전세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깡통 그렇죠. 전세. 그래서 역전세는 보증금 자체가 낮아지는 거고. 어쨌든 둘 다 위험한 건데 지금 역전세가 52%, 아까 깡통 전세는 무려 8%가 더 올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것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있는 우리 오피스텔 한번 볼게요. 예. 아까 제가 초반에 깡통 전세, 역전세는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네네. 드렸고, 아파트는 별로 없었고 그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나, 다세대 예, 빌라라고 예. 있는데 제가 오피스텔 하나 갖고 왔어요. 오피스텔 보면 그렇다고 입지가 안 좋냐? 자 보시면 소재지가 마포구 상암동입니다. 아, 근처네요. 임차하고 싶은 데죠. 1인 가구들 많고 여기 예. 방송국 많이 있고 직장인들 많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경매 물건인데 지금 감정가가 1억 3천만 원이에요. 네. 감정가가, 그렇죠? 감정가가 1억 3천인데 유찰이 돼서 1억 4백에 나왔다가 네.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8,30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예. 많이 떨어졌죠, 이미. 네네. 수요가 없었죠. 예.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무려 1억 3천. 어머. 낙찰가는 보증금이. 더 낮고. 예. 지금 감정가 대비 2번 떨어졌는데 네네. 지금 이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보증금이 1억 3천이에요. 근데 예. 이게 올해 들어서 팔리는 매물이 1억 3백에서 1억 2천에 팔리고 있어요. 근데 보증금은 1억 3천이에요. 예. 누군가가 이 오피스텔의 낙찰을 받으면 네. 이분이 선순위 세입자이기 때문에 네. 낙찰가가 예를 들어서 1억 되더라도 예. 나머지 3천만 원을 이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법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아무리 이 물건이 1억 4백 또는 8,300이라고 떨어졌다 한들 네. 시장에서 뭐 1억 천에 거래가 돼? 그러면 8,500에 받아서 나머지 차익이 생기잖아요. 하더라도 나머지 몇 천만 원을 보증금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안 받죠. 예. 똑똑한 입찰자 아무도 안 받죠. 예. 낙찰이 됐죠. 네. 낙찰된 가격이 1억 2천이에요. 네. 그럼 저분은 어떤 분일까요? 임차인이에요. 저분은 임차인이에요. 예. 본인이. 아무도 저 물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세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제가 이 사례를 왜 가져왔냐면 좀 전에 역전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우리 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든다든지 네. 임차권 등기를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능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물건에서는 뭐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을 언급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저렇게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당시 들어갈 때 그 시세가 얼마고 추후에 이 오피스텔의 매매 시세가 어떻게 변할 거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보증금을 넣어야지 무조건 저거를 들어가서 나중에 저렇게 직접 셀프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세대 오피스텔이. 그래요.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될 점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